안녕하세요. 즐거운 책방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연말이잖아요. 또 새해가 밝아오는데, 그럴 때 읽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책을 가지고 왔어요. 어떤 책이냐면요, 다산의 마지막 습관이라는 책이에요. 다산의 마지막 습관. 네. 기본으로 돌아간다는 것. 내가 알아야 할 것은 모두 어렸을 때 배웠다. 다산이 평생 공부를 비우고 다시 시작하고자 읽은 책. 그 책이 바로 소학이었어요. 유배 시절에 참 힘든 시간을 보내셨잖아요. 그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소학을 공부하고 그것을 실천하고 글을 쓰고 그러면서 고난의 시간을 버텨냈던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이 책을 쓰신 작가분이 어떤 분이시냐면요. 고전 연구가이신 조윤재 작가님이 쓰신 책이에요. 저는 이분의 책을 처음 읽어봤는데 읽기 쉽게 현대의 언어로 설명을 해주셔서 읽기가 수월했고요.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됐어요. 이 책에서는 다산의 글뿐만이 아니라 소학의 내용도 담겨 있고 그리고 고전에서 나오는 그 내용과 비슷한 내용의 글귀들이 같이 담겨 있고요. 현대의 언어로 잘 설명을 해주세요. 그래서 읽는 데는 어려움이 없으실 거예요. 고전이라고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 쉽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어서 좋았어요. 이 책을 펼치면 맨 앞에 제목 다음에 이런 글이 나와요. 매일 마주하는 풍경에 물렸지만 오늘도 새로운 길로 돌아오진 못했다. 내가 겪어온 세월만큼 단단해질 줄 알았는데 단단해진 줄 알았다. 하지만 익숙해진 길에 길들여졌을 뿐이었다. 하루하루 내려앉은 나를 가두게 된 껍질, 습관. 습관이 내일의 운명이 된다면 나는 매일 새롭게 운명을 시작할 것이다. 정약용은 공부의 정점에서 60년간 쌓은 성취를 모두 내려놓았다. 그렇게 나를 모두 비우고 새로운 습관을 채우기 시작했다. 다산이 선택한 생의 마지막 습관, 매일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돌아보니 내가 도달한 공부의 끝은 이미 어릴 때 모두 배운 것이었다. 네.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을 어렸을 때 배워요. 근데 성장해 가면서 그런 가장 기본적인 것을 잊고 살 때가 참 많아요.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사회생활의 그런 환경에 영향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가장 기본적인 것을 좀 무시하고 잊어버리고 모른 척 하면서 살아갈 때가 참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올해 한 해 힘든 시기를 보냈잖아요. 그런 힘든 시기를 좀 더 잘 정비하고 초심으로 돌아가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하나씩 해나간다면 실천해 나간다면 내년에는 좀 더 좋은 모습으로 좀 더 성장한 모습으로 안정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책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사람은 환경에 영향을 받잖아요. 여기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금목자흑, 군주자적이라는 성어를 말씀해 주세요. 이게 뭐냐면요. 검은 물감을 만지는 사람은 검은 물이 들기 마련이고 빨간 물감을 가까이 해도 마찬가지다. 아무리 피하려 해도 그 자리를 물러서지 않는 이상 그 물감이 튀는 것은 막을 수 없다. 네. 내가 어떤 환경에 있고 어떤 사람으로 둘러싸여 있고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내 주변에 있는 나를 비롯해서 나의 주변에 있는 그런 색이 어떻게 빛을 발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책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사람인 이상 주위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면 좋은 곳을 찾아가면 되는 것이다. 바로 마중지봉,
마중지봉의 지혜다. 곱게 자라는 산밭에서 자라면 구불구불 자라는 쑥도 곱고 바르게 자란다는 뜻인데, 사람도 마찬가지다. 바른 사람, 올바른 인재. 그러한 인재 곁에 함께 있으면 나 자신도 바르게 될 수 있다. 다사는 맏아들 학연에게 이렇게 경계했다. 수시는 효도와 우애로서 근본을 삼아야 하니 여기에 본분을 다하지 않은 것이 있으면 아무리 학식이 높고 글재주가 좋더라도 흙담에다 색칠하는 것일 뿐이다. 내 몸을 이미 엄정하게 닦았다면 그 벗도 자연히 단정한 사람일 것이다. 동료는 함께 모임으로 특별한 힘을 기울이지 않아도 된다. 천륜의 야박한 사람은 가까이 해서도 안 되고 믿어서도 안 되며 정성을 다해 나를 섬기더라도 절대 가까이 하지 마라. 끝내 은혜를 배반하고 의리를 망각하니 아침에는 따뜻하게 대하다가도 저녁에는 냉정해지기 때문이다. 네, 다산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얻었던 깨우침이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기에 더욱 절실했을 것이다. 친구를 사귀는 기준은 능력도 학식도 아닌 인간의 도리의 본분을 다하느냐에 있다. 따라서 인륜에 어긋나는 사람은 설사 나에게 아무리 잘해도 피해야 한다. 하지만 이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듯이 굳이 힘쓰지 않아도 비슷한 사람끼리 자연히 모인다. 먼저 나 자신을 근본 위에 바르게 세워야 한다. 내가 바른 뜻 위에 굳게 서면 바른 뜻을 가진 사람이 함께 한다. 공부란 모자람에 물들지 않는 분별을 익히는 것이 아니라 물들고 싶은 사람이 되도록 스스로 닦는 노력이다. 네. 내가 그런 사람 무리에 끼고 싶고 그런 환경에 있고 싶다면, 좋은 환경에 있고 싶다면 내가 올바로 서야 하고, 올바른 마음가짐과 올바른 마음의 자세, 겉모습도 올바른 자세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러한 노력으로 나를 갈고 닦으며 나 자신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 모이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일상의 사소한 것들이 모두 나의 스승이다. 일상의 사소한 것들이 모두 나의 스승이다. 관자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얼굴빛이 안정되어 있으면 마음이 경건해지므로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들 때까지 옷매무새를 항상 단정히 하라. 아침 저녁으로 배우고 익혀야 하며 마음을 작게 하고 공경하는 태도를 지녀야 한다. 이러한 마음가짐을 한결같이 유지하면서 조금도 나태해지지 않는 것을 배움의 방법이라고 한다. 네, 그 부분에 대한 책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대학 전 7장에는 마음이 없으면 보아도 보이지 않고 들어도 들리지 않고 먹어도 그 맛을 알지 못한다. 이를 일러 수신이라 하니 그 마음을 바르게 함에 있다 라고 실려 있다. 마음과 몸의 연관성을 말해주는 구절로 여기서 수신의 바로 전 단계는 정심이다. 몸을 바르게, 몸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정심, 마음이 바르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반대로 마음이 바르게 되려면 몸을 바르게 해야 한다는 이치와도 통한다. 즉, 마음과 몸은 서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어느 한쪽이 무너지면 자연히 다른 것도 제대로 될 수 없다. 예문의 첫 문장, 얼굴빛이 안정되어 있으면 마음도 반드시 경건해진다가 그것을 말해준다.
마음이 경건해지기를 원한다면 먼저 얼굴빛부터 안정되어야 한다. 다음에 실려있는 문장은 하루를 시작해서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취해야 하는 바른 자세를 말한다. 복장을 바르게 해야 하며 배움의 자세를 잃어서는 안 된다. 또한 마음을 작게 해서 공경하는 태도를 지녀야 한다. 여기서 마음을 작게 해서 공경하는 태도를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부분은요, 그러니까 소심한 성격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매사에 신중하고 공경한 자세를 이야기를 해요. 매사에 신중하고 공경하는 자세에 대한 칭찬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러한 마음가짐을 흔들림 없이 지키고 한순간도 나태함이 없이 열심히 한다면 올바른 배움의 자세를 갖췄다고 할 수 있다. 올바른 배움의 자세는 바른 마음과 함께 겉모습의 경건함을 함께 지녀야 하는 것이다. 마음이 바로 서야 허망한 곳으로 흐르지 않고 겉모습이 빈틈이 없어야 올바른 배움을 얻을 수 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논어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위나라 대부 극자성이 공자의 제자 지공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군자는 본디 바탕만 갖추고 있으면 되는 것이지 겉모습이나 형식을 꾸며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본디 마음이 중요하지 겉모습이 뭐가 이렇게 중요하냐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자공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무늬도 바탕만큼 중요하고 바탕도 무늬만큼 중요합니다. 호랑이와 표범의 가죽에 털이 없다면 개와 양의 가죽과 다를 바 없습니다. 네, 마음가짐도 중요하지만 겉모습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단정하고 내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내 마음의 상태, 그러한 마음가짐을 표현할 수 있는 단정하고 정갈한, 그리고 또 그런 말 표현에서도 그러한 표현들이 중요하다는 거죠. 책 내용을 이어서 읽어드릴게요. 학문과 수양을 통해 내면을 잘 갖췄다면 겉으로도 잘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가르침이다. 학문과 수양은 깊은데 잘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은 거칠고 야만적으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내면은 잘 갖춰져 있지 않은데 겉만 번드르한 사람은 속빈 강정이다. 겉과 속의 괴리가 심해지면 가식적이 된다. 겉과 속이 잘 어우러져야 어른다운 어른이라 할 수 있다. 네, 마음가짐도 중요하지만 그 마음가짐을 표현하는 말과 행동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외적으로 보여주는 나의 그런 몸가짐도 중요하다는 거죠. 또 다른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책상부터 정리하라. 이런 비슷한 말 많이 들어보셨죠? 자기계발서에 많이 나오는데 성공하고 싶다면 잠자리부터 정리하라. 그런 것처럼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책상부터 정리하라. 가장 기본적인 것을 잘 해야 한다는 거예요. 책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예가에 나오는 문구예요. 모든 안팎의 사람들은 첫 닭이 울면 세수하고 양치질을 하고 옷을 입는다. 베개와 대자리를 걷고 방과 마루, 뜰에 물을 뿌리고 청소한 다음 자리를 펴놓는다. 그런 다음에 각자가 맡은 일을 한다.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에요. 첫 닭이 울면, 요즘으로 치면 알람이 울리면 모두 일어나 하루를 준비해야 한다. 먼저 자신의 몸을 가다듬고 침구 등 주변을 정리한다. 그리고 집안을 깨끗이 청소한 후에 각자가 맡은 일을 시작한다. 이는 단순히 몸을 깨끗이 하고 주변을 정돈하는데 그치지 않는다. 몸과 주변을 깨끗이 하는 일을 통해
하루를 시작하는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이다. 소학집설에서는 이렇게 해석했다. 베개와 대자리를 걷는다는 말은 사사로이 쓰는 물건을 남에게 보이지 않도록 정리한다는 의미다. 집안에서 어떤 위치에 있든 사회에서 그 어떤 대단한 일을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다. 자신의 영역은 스스로 정리해야 한다. 물론 일정한 지위에 오르면 누군가를 시켜서 하는 일들이 생긴다. 특히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지위에 따라서 행하는 일이 정해져 있기도 하다. 그럴 때에는 각자가 주어진 책임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사적인 일마저 남을 시켜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일과 일 밖에 대한 경계가 무너지면 이른바 갑질을 하는 사람이 된다. 그런 사람은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지녔다고 해도 인정을 받을지언정 존경을 받을 수는 없다. 조던 피터슨의 12가지 인생의 법칙을 보면 인생의 중요한 법칙 가운데 한 가지는 세상을 탓하기 전에 방부터 정리하라. 세상을 탓하기 전에 방부터 정리하라다. 의외다. 인생을 좌우하는 통찰이라기에는 시시하기까지 하다. 하지만 찬찬히 곱씹어 보면 인생의 중요한 법칙 가운데 하나로 손색이 없다. 불행이 닥쳤을 때 큼지막하고 먼 데만 답을 찾는 사람은 그 고난을 이겨내기가 힘들다. 반대로 사소한 지점부터 차근차근 돌아보며 해법을 찾아간다면 고난을 이겨낼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다. 그 시작은 바로 자신의 삶을 단순화하고 옳지 않은 것은 중단하고 주어진 일상에 충실하는 것이다. 공자가 말했듯이 그 어떤 높은 이상도 땅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자기 집 쓰레기 분리 배출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지구온난화를 걱정한다면 우스꽝스러워 보일 뿐이다. 자신은 물론 온 집안이 부도덕한 사람이 사회의 정의를 외치는 것도 마찬가지다. 아무리 높은 이상도 그 시작은 현실에 발을 딛고 있는 자신이다. 그리고 자신이 만들어가는 일상이다. 일상에서 증명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인정받을 수 없다. 학문도 마찬가지다. 다사는 이렇게 말했다. 국리란 현모하고 심오한 이치를 탐색하며 만가지 변화를 두루 섭렵하는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행하는 도리를 마땅히 다 헤아려 말없이 마음속에서 나누어 살피는 것이다. 네. 일상의 도리를 충실히 살피는 것에서 시작하면 만가지 이치에도 통달할 수 있다. 아침에 일어나 귀찮음을 떨치고 침대를 정리한다. 사소한 일이지만 나는 하루의 시작부터 이겨냈다. 첫 번째에서 이겼다면 두 번째에서도 이길 것이다. 그렇게 이겨낸 경험이 쌓이면 승리는 습관이 될 것이다. 네. 이렇게 아주 사소한 기본적인 그런 나의 생활 패턴, 생활 루틴을 하나씩 다시 정비하고 행함으로써 나의 마음도 정리가 되고 마음가짐, 내가 어떻게 행동함에 따라서 마음가짐도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습관을 들이는 것이 나를 좀 더 성장하게 만들고 더 깊이 있게 지혜롭게 만드는, 그러면서 나의 삶도 좀 더 안정적이고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리고 좀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주지 않을까 싶어요. 또 다른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지금 많이 힘든 시기를 우리가 가고 있잖아요. 그러한 고난에 대한 이야기예요. 인생은 고난으로 판가름 나지 않는다. 그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맹자 진심상에 이런 글이 있어요. 올바른 사람과 부도덕한 사람을 나누는 것은 자기 이익을 추구하느냐 아니냐로 본다는 거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할 때는 반드시 바른 도리에 기초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익이 되는 일을 보면 먼저 그 일이 의로운 일인지 생각하라는 거죠. 삶의 자세 역시 마찬가지다. 이익을 쫓는 데에만 급급하다면 이익이 된다 싶으면 그 어떤 일도 소슴없이 하게 된다. 당장 재산을 늘리고 성공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인생의 목적과 수단이 바뀌면서 삶은 곧 피폐해질 것이고 바른 사람들도 하나 둘 곁을 떠난다. 역경에 처했을 때도 마찬가지다. 어떤 상황에서도 스스로를 잃지 않는 사람은 역경마저 잊어야 할 어두운 역사가 아니라 의미 있는 시간으로 간직할 수 있다. 다산은 최악의 상황에서 오히려 중요한 성취를 이뤄냈다. 다산 같은 위인이 아니라 평범한 우리네 삶에서도 닥쳐온 고난으로 인생이 결정되지는 않는다. 마찬가지로 많은 이익을 얻는 순간이 반드시 삶에서 귀한 시간이 되는 것도 아니다. 어떤 상황에 처하느냐는 누구도 자기 뜻대로 할 수 없다. 하지만 그 상황에서 무엇을 얻고 무엇을 이루느냐는 자기 자신에 달려있다. 인간은 나약하고 초라하다. 그래서 비료함에 맞서는 위대한 도전을 할 수 있다. 네. 책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또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고 무엇을 행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먼저 생각해 보시면 거기에 중심을 두고 생각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올 한 해 정말 잘 버텼잖아요. 지금까지 잘 버텨왔는데 그러한 버틴 시간들을 성찰하고 그리고 또 앞으로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행해야겠다. 그럼 아주 사소한 것부터 차근차근 해나간다면 좀 더 안정된 모습으로, 좀 더 좋은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고 더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많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걱정스러운 한 해를 맞이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내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고 행하고 또 노력하고 한다면 좀 더 좋은 모습으로 좀 더 삶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